안녕하세요. 저는 송파항 2차 재건축 조합을 맡고 있는 권좌근 조합장입니다. 네, 현재 저희는 재건축 정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죠. 시공자 선정 절차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12월 9일 날 2차 입찰 마감이 진행이 되면 아마 1월 말에 정기총회를 통해서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유튜브 촬영 아까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약간 딱딱한데 그냥 되게 편하게 얘기를 해도 되겠죠? 저희 단지의 장점은 9호선 송파나루역하고 그리고 8호선이 교차되는 석촌역, 도보로 한 10분, 15분 거리 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중대초등학교, 가락중, 가락고, 잠실여중, 잠실여고, 그러니까 도보로 10분 거리 내에 있는 학세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촌 호수하고 올림픽공원 등 숲세권도 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속리단길 그리고 방이동 목자골목 등이 10분, 15분 거리 내에 위치해 있어서 젊은 가족들 또 개인 단위의 어떤 세대가 거주하기 매우 편리한 그러한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저희는 일단은 재건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단지로 기억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어쨌든 사업 속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재건축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다 지어지고 나면 사업 품질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합원님들의 분담금을 줄여가면서 또 품질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통해서 분담금을 줄이면서 추후에는 사업성도 같이 살릴 수 있는 그런 송파구 중부권의 대표 랜드마크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이게 막연하게 공사비 상승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늘지는 않아요. 막연하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분담금을 넣는 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공사비 상승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분담금에 따로 영향을 주는 거는 일반 분양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저희가 걸려 있는 지 꽤 됐거든요. 지금 7년 넘게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는 어쨌든 공사비 해증을 통해서 790만 원이라는 강남 3구에서 좀 가장 어떻게 보면 낮은 공사비를 예가로 책정을 했고요. 이거는 고육지책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가 정비계획을 작년에 입안을 하면서 허용되는 일반 분양가가 5,184만 원이었습니다. 평균.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전용 84 타입 보통 30평대 초반이죠. 소유주가 동일평형 이동할 때 한 3억 2천,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뒤에 일반 분양가가 현실화되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르엘이나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한 6,100만 원 정도의 평균 분양가로 분양을 했고 인근의 단지 삼익 맨션이 한 5,700만 원의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을 했거든요. 그럼 저희가 한 5,900에서 6,100의 사업식 인허가를 신청이 되는데 대략 그 정도 했을 때 한 6,300만 원이 예를 들어 적정하다고 보면 최소 그렇게 되면 사실 비례율이 100% 넘어가거든요. 그때 약간의 고급화와 하더라도 분담금은 현재 정비계획 대비 한 7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가까이도 7천만 원이 적당할 것 같은데 그 정도 준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최종이 아니다 보니까 확정적이진 않은데 매년에 저희가 사업시행 인허가 신청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내후년에 조합원 분양 관리처분 준비를 하면서 두 차례 또 추가 분담금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확인을 다시 할 수 있고요. 조합원들께서 저희는 어차피 사업 초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조합원님들한테 다 공개를 하고 있고 또한 공사비와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와 연동해서 분양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서 툴로 돌려서 조합원님들한테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추후에 지금은 사실 공사비를 되게 낮게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시공사들도 매우 빡빡한 게 사실이에요. 다만 그 돈 가지고 구현을 못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세대 내 고급화에 대한 유연성, 마감재라 그러죠. 그거를 건설사가 편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국산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다 검증을 했고요. 통계 결국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말하는 국산으로만 했을 때 600만 원 중반이면 사실 가능하거든요. 이제 물론 강남 3구고 고급화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세대 내에는 인테리어지 않습니까? 그건 나중에 관리 처분 시점에 가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비례율과 검증을 해서 추후에 세금으로 부담을 할 거냐 아니면 고급화로 해서 더 현실성 있게끔 고급화를 그때 가서 해도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공사비를 최대한 컨트롤하고
왜? 일반 분양가 저희가 컨트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내에서 좀 현실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6,400만 원이 사실 손에 잡히는 일반 분양가고 추후에 분양가 상한제가 좀 더 현실화되던가 아니면 인근 단지가 현실성 있는 금액을 책정이 돼서 된다면 6천만 원 후반대까지 간다면 좀 더 고급화할 수 있는 세대 내 고급화 그때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 중부권에서는 저희가 공용부인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조경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우수한 단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정 단지를 롤모델로 삼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제가 처음에부터 강조를 했었던 게 3조라고 조경, 조명 그리고 조망인데 일단 조망은 저희가 강남 한강벨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강 어떤 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망을 어떻게 해야 될까? 결과적으로는 조합원들이 원하는 남향 또는 남서향 뷰를 최대한 끌어내려면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포커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는 대신 이제 대모산과 롯데타워 그리고 올림픽공원이 사실 영구뷰가 나옵니다. 10층 정도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 세 개를 조망할 수 있는 어떤 파노라마 뷰를 좀 지향해달라고 좀 요청을 드렸고요. 조경은 일단은 뭐 사실 동심원이나 에버랜드가 우리나라에선 그래도 가장 잘 구현을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는 업체라고 알려져 있는데 솔직히 해외 설계 업체를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 조경에 있어서. 결국 조경은 나무를 가꿔서 그 단지에 맞게끔 길러서 해야 되거든요.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뭐 에버랜드 숲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최근에 메이플자이나 이런 데도 많이 구현을 했었고 동심원은 또 우리나라 화담숲 LG에서 진행하는 그런 데도 이제 구현을 했기 때문에 좋은 업체들이 많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업체들을 써서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 어떤 컨셉으로 갈 거냐 대부분의 이제 여기서 강남에 보면 되게 넓은 운동장 같이 이렇게 돼서 많이 하는데 저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단지 내 이렇게 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를 좀 만들려면 좀 숲도 있어야 되겠다. 대신에 관리가 잘 할 수 있는 숲을 좀 구현을 하기 위해서 조경에 좀 힘써달라는 요청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은 유럽의 어떤 좀 숲이 있는 나무들이 있는 그런 어떤 정원들을 좀 벤치마킹을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좀 많이 보고 가이드를 지침서에 좀 담아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명은 이게 좀 대부분 다 간과하는데 대부분의 조명은 어떤 아트센터나 아니면 외부에 이제 CBD라 그러죠. 그런 어떤 도심에 가야 좀 많이 강조가 되는데 사실 이게 조명을 잘만 쓰면 밤이나 아니면 조경이나 단지 자체가 좀 더 프리미엄하게 야간에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신에 이제 또 전기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해서 조명 회사들과 제휴를 맺어서 건설사들이 제안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파항 2차는 사실 이 규제가 이미 적용이 되어 왔었어요. 9월 7일 뭐 금융 규제도 있었고 10월 15일 날 어떤 추가적인 금융 규제를 통해서 서울시 전역이 뭐 경기도를 제외하고라도 묶이다 보니까 많이도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송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기과열지구가 한양 2차는 17년부터 적용이 됐고요. 분양가 상한제도 19년부터 적용이 되어 왔었고 토지거래 제한 구역은 서울시 신통계획으로 진행을 하면서 22년 1월부터 이미 4년 넘게 적용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미 좀 많이 인이 배겼다 그러나요? 그런 어떤 익숙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강남 3구와 용산으로 해서 이런 묶다 보니 송파만 보더라도 잠실권역, 중부권역, 남부권역 완전히 다 다르거든요. 66만 명이 사는 이 단지가 세 개 구역이 완전히 다른데 이거를 또 하나로 묶는 것도 사실 불만들이 많아요. 단지별로. 하지만 이걸 서울시 다 묶다 보면 더 불만들이 많으실 거예요. 다만 송파항 2차만 국한돼서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허가 신청이 이제 조합 설립일부터 3년 내에 신청이 되게 되는데 일몰 적용을 받은 상태라 조합원들 승계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내년도 추가 사업시행 인허가 신청할 때까지는. 그리고 10년 넘게 보유하고 5년 거주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20년, 40년 사신 분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매매도가 좀 자유로운 편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실거주 하시는 조합원 비율이 많고 하지만 또 매매를 하고 나가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이런 금융 제재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영향을 분명히 받기 때문에 자시 주시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 속도에 대해서는 자체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규제만으로. 뭐 어느 조합이나 다들 이렇게
부침이 조금씩은 있는데, 한양 2차의 경우에는 2020년 11월에 이미 조합이 설립이 됐었고, 정비계획 변경안이 구청에 이제 올라가 있던 상황에서 일기 집행부가 그 신속통합기획, 그 당시 오선 서울시장이 막 다시 되고 나서 제안했던 것들 덜컥 신청을 했는데, 당시는 가이드라인도 있질 않았고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그 가이드라인이 서울시에 준비되면서 좀 표류를 했었어요. 그 사이에 이제 대의원의 85% 그리고 총회를 통해서 결정이 돼서 철회 요청을 했었지만, 그 당시에 철회 요건도 없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3기부터인가는 20% 동의율인가 받아서 철회가 가능하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주민 제한 방식 같이 해서 저희는 기획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표류라는 표는 적정을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시행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근데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신속통합계획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합 설립 전에 정비계획 준비를 확실히 뭐 5년 걸리던 걸 2년 반, 2년 단축하는 건 확실한 효과가 있는 어떤 정책이 확실한데, 저희는 이미 조합이 설립돼 있고, 조합 설립 이후로는 사실 일반적인 도정법 절차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당시 조합이 좀 집행부가 좀 약간 간과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보궐 집행부에서 오금로 24길, 저희가 사실 여기 서울공항에 있다 보니까 층고 제한이 있어서 추가 용적률을 받지도 못해요. 그리고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단지가 두 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는 도로가 있는데, 그걸 이제 저희 정비계획에 보차원용 통로로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조합한테는 큰 어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진전이 있었고, 작년 저희가 이제 4월에 정비계획 승인을 받았죠. 인가를 받았죠. 그래서 사실 조합원들한테 사실 대의원들의 어떤 역할이 되게 많았는데, 수차례 대의원님들, 조합원들 소통을 통해 가지고 결국 계속 지속적인 소통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거의 매월, 어떨 땐 월 4번까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 차례 설명회를 하면서 서울시하고도 간극을 좀 줄여 나갔었고, 그렇게 해서 일단락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재건축은 속도가 생명인데, 이런 부분들을 조합을 이끄는 집행부도 그렇고 조합원들도 그렇고 간과하는 것 같아요. 저희 조합의 제일 목표는 결국 신속한 사업 추진입니다. 뭐 어쨌든 조합원들의 그 오랜 수겁인데, 수건 자체가 지금 오래된 우리 집을 내놓고 새로운 집에서 살고 싶은 그런 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어떻게 보면 뭔가 이렇게 환급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거꾸로 저희가 돈을 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여러 차례 인허가를 거쳐야 되거든요. 저희가 다음 시공자 선정을 하게 되면 내년에 이제 건축심의하고 사업시행 인허가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와중에서 서울시와 구청의 어떤 적극적인 행정 저희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뭐 저희가 이때까지도 잘 받아왔고 잘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거는 중앙정부에서 뭐 국토부가 됐던,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가능한 건 재건축밖에 없는데, 금융 부재를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 대원칙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공공재인 어떤 재건축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부분도 이해는 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공급에 대해서 재건축만 밖에 서울시,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답이 단기적으로는 나올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임대든 일반 분양분이든 그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현재 9월, 10월 달에 금융 지원을 사실상 다 중단을 시켜 놓다 보니까 2주를 앞둔 이 송파 권역의 어떤 재건축 단지들이 어떻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주가 필요한 1가구 1주택자들한테도 이주비가 거의 나오지를 않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시공자가 또 이렇게 지원해주는 비용을 가지고 추가적인 이자를 가지고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따라서 정부가 이제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이제 이주를 하고 또는 추후에 살 때는 그런 어떤 이동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권리지 않습니까? 인간의 권리를 좀 막지 않고,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는 이주되어야 착공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핀셋 무슨 행정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어떤 세밀한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정비사업의 궁극적인 성공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할 것 같고요. 그런 것보다는 결국은 재건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년 넘게 사시던 그런 어떤 헌집을 내주고 임대세대, 일반 분양세대를 통해서 얻는 이익과 인센티브를 통해서 새로운 집으로 얻게 되는 그 1년 정비사업 과정인데, 그 과정이 빨리 제대로 잘 해서 조합원들이 가치의 극대화, 이런 건 옛날 얘기인 것 같고, 지금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새 집에서 빨리 더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열망, 그리고 이후에 자녀들한테 어떤 뭐 이렇게 이전이 되면 그게 부의 증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들이 많으세요.
저희 단지는 75%가 작아가지고 60세 이상의 은퇴자분들이 거의 50%, 60%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담금을 최소화하면서도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그런 주거단지를 만드는 게 어떻게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2기 집행부 임기 내년 말까지인데 1차적으로는 그 시공자 선정 빠르게 진행해서 1월 말까지 시공자 선정 완료하고요. 내년도에 이제 건축 심의 마무리하고 그리고 사업시행 인허가 신청까지 마무리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후에 31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32년도 상반기에 입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이제 3기에서 검토될 부분인데 최대한 2기 마무리 잘 해서 조합원들한테 선택받는 그런 조합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합원들이요? 조합원님들 항상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건 좀 어색한데요. 어쨌든 저희가 많이 속도를 내서 달려왔었습니다. 신속 통합 기획을 통해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작년 4월에 이제 정비계획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약간의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이제 12월 9일이 되면 2차 입찰 마감이 되고 1월 말에 시공사 선정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 건축 심의하고 사업시행 인허가까지 되면 사실상 거의 80%의 모든 재건축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그때까지 조합원님께서도 이제 여러 시공사가 경쟁을 하다 보니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한 마음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어차피 저희는 경쟁으로 준비된 제안들을 아마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 시공사가 선정이 되더라도 또 내가 좋아하는 시공사 선정됐더라도 일희일비하지 말고 계약이 마무리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이주를 해서 착공이 되고 입주할 때까지 부단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